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번 달에 저희가 촬영 왔을 때 원장님 인스타 DM에 네. 외국인 환자분이 사랑니 발치인가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쪽지를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그분 실제 오셨나요? 네, 미국에서 오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예. 네,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고 이제 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발치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전화로 하는 거는 이제 국제 전화다 보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예약까지 잡아드리고 최근에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발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만족도는 좋으셨어요? 네, 근데 바로 오셔서 또 바로 그 다음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사랑니 발치를 위해서 오신 환자분이셔서 좀 마음의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지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드리고 잘 뽑고 가셨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면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것 같긴 해요.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일정상으로 좀 많이 좀 오랫동안 한국에 좀 계시면 그래도 잘 낫는지 확인도 하고 우리가 좀 체크도 좀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후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좀 못하다 보니까 시술할 때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것도 네. 노하우겠네요, 원장님. 아무래도 지혈이라든지 뭐 그리고 수루 붓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도 뭔가 통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또 주의사항이라든지 매번 고지드리고 그리고 사후에도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뭐 잘 도착하셨는지 뭐 연락하고 이렇게 컨택하는 편입니다. 그분이 외국 분은 아니셨었죠? 네, 한국 사람이셨고요. 재미교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발치 수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비행기 값보다도 저렴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게 환자분이 4군데 다 발치를 하셨어요. 근데 4개 다 발치를 하게 되면 뉴욕 기준으로는 거의 1,000불, 개당 1,000불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행기 값 정도는 이제 세이브 할 수도 있고. 그러네. 그게 낫겠네요. 네네. 실력도 더 좋고, 그렇죠? 비행기 값 이런 거 생각하면 네, 더 확실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치과 관련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의사 면허 자격이 없는 분이 오피스텔에서 한동안 치과를 막 운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 최근에 뉴스에서 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오피스텔의 어떤 방에다가 정말 협소하게 이렇게 치과 체어라든지 기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시술을 하셨더라고요. 네, 참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직도 아무래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원장님. 제 집이 저기 천호동이었는데 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뭐 가라는 치과를 가니까요, 어릴 때는. 근데 무슨 봉고차를 타고 네. 구리시 어딘가로 네. 단체로 이제. 예, 진짜로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막 봉고차로 가는 거는 좀 요즘에는 좀 안 하지만 아름아름 이렇게 소개받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거의 문제점은 일단 불법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책임 소재, 불법이다 보니까 책임을 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료가 정말 잘못됐을 때라든지 진료 자체도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치아 자체를 막 깎고 했을 때 내부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그런 데서 불법 의료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치료가 잘못돼서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뭐 진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진료한 그런 결과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봤을 때 이거 치과 의사가 내린 이런 진단 계획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환자분한테 조심스럽게 이거 치과 의사 하신 거 아니죠?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야매해서 이렇게 진짜요? 했던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환자분들이 왜 아직도 그런 곳에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치과 진료 비용이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가의 시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잘 못 씹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불편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시술로 좀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데 네. 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라고 하신 분들 좀 치료를 조금 해주셨거나 네. 그런 분 있으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초창기 이게 병원 개업을 했을 때 예. 그런 거를 방송국에서 한번 요청이 왔었어요. 아, 그래서 거의 뭐 되게 불우한 그런 분이셔서 제가 거의 무료로 당연히 보험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그쵸. 비용이라서 뭐 거의 비보험 진료는 거의 무료로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 지금도 가끔 되게 불우하신 분들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긴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진료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런 분들 오시면 계속 또 좀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충분히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 네,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네. 조금이라도 언질을 해주시면 제가 많이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다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영상을 네. 전국에서 오시면 어떡하죠? 네,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여력 한에서는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요. 아, 예. 네. 주워 담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또 진료적인 주제를 좀 알아볼게요. 진료 네, 네. 주제는 임플란트 증리에 대한 걸로 원장님이 잡아주셨어요. 네, 네. 저희 병원 뭐 원장님이 구강화 감면외과 전문의이시니까 네. 임플란트 수술도 엄청 전문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증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보는 시각이나 수술할 때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임플란트라는 시술이 굉장히 고가의 시술이에요. 지금도 네. 많이 가격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부담되는 시술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되는 시술을 했을 때 당연히 저가의 시술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고가의 시술일수록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써야 되고 네. 항상 진료를 할 때 뭐 부모님이나 제 가족을 치료한다는 느낌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전문의도 따고 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도 하고 이렇게 좀 나와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그런 만족감이라든지 진료의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면 저도 저 자신도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꼼꼼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서울 그랜드 치과가 몇 년 차죠? 제가 지금 2015년도에 개원을 해가지고요. 와. 지금 횟수로는 9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초창기와 또 지금 네. 현재 임플란트 이벤트 하는 방식이나 또 수가적인 측면에도 꽤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30만 원대 임플란트도 막 많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어쩔 수 없이 금액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네, 요즘에 이제 저렴한 임플란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저렴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야매로 하는 게 아니고 치과에서 하는 시술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박리담회식으로 많은 걸 이제 해야 아무래도 이윤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신경을 쓰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이후 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도 않고 임플란트라는 시술이 당연히 뭐 작은 시술이라고 하면 작은 수술이지만 그래도 내 몸에다가 뭔가를 이식을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도 그래도 좀 제대로 시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곳도 가보시고 또 저희 네. 같이 정석대로 정말 노력해서 하시는 저희 같은 병원도 와 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뭐 다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그러게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원장님 좀 전에 그 야매라는 전문 용어를 아, 쓰셨는데 네, 네, 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용어를 쓰셔가지고 네, 네. 원장님 언제 태어나신 분인가 많이 아, 제가 네. 뭐 생각하게 됐는데 네. 야매는 이게 표준어인가요 이게? 아니, 잘못 쓴 용어 같습니다. 그냥 불법 시술소, 네, 불법 진료소라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빠른 정정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임플란트 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장님이 직접 다 치료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 치료합니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 잘 나실 것 같아서 네, 네. 저희가 한 15분 정도 꽤 많이 뽑아봤어요. 원장님이 네. 제공해 주신 걸 토대로. 첫 번째 증례부터 제가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네. 다수치 상실로 인한 동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에요. 여성분이시고 62세 어르신이신데요. 딱 봐도 임플란트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요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네, 이 여성분도 멀리서 오신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62세 여성분이신데 저기 제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이제 오셨고요. 다행히 뼈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셔서 네. 7개 정도를 한꺼번에 이제 식립을 한 케이스고요. 네. 보통은 한꺼번에 식립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오른쪽, 왼쪽 나눠서 식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시는 그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7개를 한꺼번에 이제 시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생각이 나는 게 약간 고혈압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시술을 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7개 시술을 할 때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1시간 내로 끝냈었던 것 같은데 네. 환자분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여성분인지라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까 싶어서 저희 병원 위층에 이제 내과가 있거든요. 네. 내과 가서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안전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귀가 조치하셨던 그런 분위로 기억됩니다. 아, 네. 네. 임플란트 같은 이런 그래도 아무래도 환자분들 때 부담이 되는 치료를 받을 때 이 전체 치료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모든 수술이라는 건 수술 시간 자체에 대해서 이런 붓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은 제일 좋은 건 가장 간단하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지만 빨리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뭐 안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예 기초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그리고 장기적인 예후 관점에서 결과가 좋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이제 간단히 신속하게 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환자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수치 상실로 인한 동시 임플란트 이분도 되고 남성분이고 60세 분이세요. 이분도 임플란트 되게 많이 심으신 것 같은데 네. 이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이분도 60세 남성분이셨는데요. 네. 이분도 멀리서 오신 환자분이세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강원도에서 또 오셨어요. 속초에서 오신 환자분이셔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7개를 동시에 이렇게 식립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뼈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수술이 끝났던 케이스고요. 굉장히 빨리 수술이 끝났던 케이스로 기억합니다. 20분 만에 끝났던 케이스라고 우와. 생각하고요. 남성분이시라 굉장히 또 잘 도와주셔서 수술도 깔끔하게 잘 끝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네. 이렇게 7개씩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사연이 좀 없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치아가 많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네. 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나셔서 저희한테 환자분들을 한 2~3명 더 소개를 시켜주셨던 그런 환자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예. 보통 치아는 한에 맺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또 증례를 봐볼게요. 네. 부러진 치아 앞니 임플란트 하신 분이네요. 넘어진 사고로 앞니가 부러지신 분이고 치료도 이외에도 뭐 신경치료나 발치후 임플란트 엄청 많이 하셨네요. 여성분이고 50세 분이세요. 아, 네네. 네, 이분은 5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넘어지셔가지고 앞니가 부러진 채로 오셨었어요. 응급으로 오신 환자분이셔서 검사를 하고 우리가 부러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최대한 한번 살려보려고 신경치료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신경치료 시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내부에도 파절선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이대로는 이제 치아를 살리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하에 바로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자전거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많이 좀 전동 스쿠터라든지 이런 네. 분들을 많이 타시고 넘어지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시다 보면 앞니가 많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아무래도 레저를 즐기실 때 그런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히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외상에 의한 여러 가지 파절이나 깨짐 같은 것들도 저희 병원에서 다 치료가 가능한 거네요. 아니,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증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러진 치아 어금니 임플란트 하신 분이시고, 어금니가 어떻게 부러졌나 모르겠네요. 여성분이시고 34살 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3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나이가 굉장히 젊은 환자분이셨어요. 예.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 신경 치료를 했던 그런 치아가 또 내부에 충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능하시다가 저작하시다가 치아가 부서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자분 같은 이런 부러진 치아의 위치가 끝에서 두 번째 큰 어금니거든요. 네. 보통 6번 치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치아가 우리가 보통 만 6세에 이제 맹출이 되는 그런 치아입니다. 그래서 만 6세부터 여태까지 이제 쓰던 치아다 보니까 굉장히 횟수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치아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초반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한 3, 40대에 부러지거나 뭐가 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영구치가 이제 맹출했을 때 유아기 때 6살이나 7살 때 영구치가 이제 맹출하는 시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구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예. 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구강 관리하는 거 사실 진짜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나중에 네. 근데 그게 다 이렇게 티가 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습관이 참 무서워서 저도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이 약간 잘못 든 그런 경우가 네. 있어서 한 번씩 치아가 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치료를 이렇게 받기는 받는데 치료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아프고 하니까 그럴 때 또 환자분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고 아니, 그런 것 예전에 같습니다. 원장님 충치는 원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주 재밌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증례입니다. 요분도 부러진 치아에 어금니를 임플란트로 치료하신 분이에요. 남성분이시고 49 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49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은 뭔가의 그런 이유 때문에 치아가 한번 부러지셨던 것 같아요. 부러지신 상태에서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가 이제 부러지시다 보니까 별로 이제 불편하지가 않으신 거죠. 중간에 있는 치아가 없게 되면 식사를 하실 때 음식물이 중간으로 새기 때문에 불편하신데 제일 끝에 있는 치아가 없게 되면 이게 별로 불편한 걸 또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뽑힌 그리고 치아가 부러진 채로 오랫동안 또 계시다가 이제 뿌리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는 참다 못 참아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존 뿌리를 제거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원장님은 진짜 한 분 한 분 사연이나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병원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요. 예. 저희 병원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증례분 한번 볼게요. 네. 약간 치아에 파란색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부러진 치아고 어금니랑 앞니 이렇게 있으신 분이고 남성분이시고 42살이시네요. 네. 네, 치아가 나이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분이 식사를 하다가 예. 치아가 부러졌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고 저희 병원에 찾아왔길래 봤더니 이제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얘가 바로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거의 뭐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걸 빨리 진행을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네. 부랴부랴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로 기억합니다. 네. 친구분한테는 혹시 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친구라서 네. 제가 거의 뭐 미국도 가고 이제 미국 가게 되면 거의 얼굴도 못 볼 사이라서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네. 가서 열심히 정말 결정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예. 공짜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저도 어떻게 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다음 증리는 뿌리 끝 염증으로 임플란트 하신 분이네요. 남성분이시고요. 52세 분이십니다. 네. 진짜 이거 잇몸이 막 부어 계시네요. 네. 이분도 이제 충치 신경 치료를 했던 그런 치아에 뿌리 끝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뿌리 끝 염증도 있었지만 이 치아 주변으로 잇몸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잇몸도 많이 부으셔가지고 고름이 이제 나온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발치를 해야 된다라는 또 환자분 스스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치과를 여러 군데 갔다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검진을 하고 임플란트를 완료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임플란트가 다른 병원에서 시술했던 그런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그렇게 썩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임플란트 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앞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같이 교합도 같이 제가 봐드렸던 그런 케이스로 기억됩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신경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가 치아가 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치료예요. 네. 살릴 수 있는 치료 중에 제일 마지막 치료인데 이 치아의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복잡한 신경을 저희가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된 신경관만 제거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신경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서 다시 염증이 생기고 물혹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부터 생겨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제 생기게 돼서 아무래도 그쪽에 뼈를 녹이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고름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러면 현상. 이분과 같은 여기 잇몸이 이렇게 약간 염증이 생긴 경우라면 되게 치명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치부나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름이 또 생기면 또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있거든요.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름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의 발치 수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사전 증상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저작했을 때 조금 불편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을 이렇게 만졌을 때 욱신한 느낌이 계속 좀 든다든지 아니면 고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좀 빨리 오면 네. 치아를 좀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네, 뿌리끝 염증 자체가 굉장히 작은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재신경 치료라는 걸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염증 자체가 재신경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지게 되면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냥 치과에 가는 걸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증리에 알아보겠습니다. 뿌리 끝 염증 같은 형태의 또 질환을 가지신 분이네요. 남성분이고 45세입니다. 아시는 분 아니시죠? 어떻게 또 아이고 어떻게 되게 잘 또 아시는 맞추시네요. 분이세요? 네. 네, 이분은 지인이라기보다는 네. 예전에 있었던 실장님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받고 예. 증권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저랑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예. 어떻게 저랑 또 친해지게 돼서 이렇게 저희 병원에 계속 오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다시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신경치료가 아무래도 그런 치료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경치료를 좀 잘하고 네. 꼼꼼하게 좀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뿌리끝 염증이라든지 생길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경치료도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좀 꼼꼼하게 하는 그런 치과에서 좀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쯤에서 약간 궁금한 게 그분한테 또 좋은 주식 정보 하나 얻으신 게 있나요? 이분한테 증권회사이긴 하지만 주식이라기보다는 저한테 보험을 자꾸 이렇게 가입을 종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원장님 주식 같은 거 좀 하세요? 네, 주식은 조그맣게 소액으로 그냥 재미삼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테크를 좀 그럼 재테크 같은 것들도 좀 하시나 보네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저도 요즘에 뭐 산업이 2차 전지의 산업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넣고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편이라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쵸. 맨날 이렇게 토요일까지도 진료를 보시는데 네. 그런 거 신경 쓰실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진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상악동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하신 분이에요. 이거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수술 부위 보니까 좀 겁나기도 한데요. 아, 남성분이신데 이분도 네. 사연이나 또 진료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특이 케이스인 환자분이세요. 네. 말은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거의 대학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의용급에서는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시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실패 케이스도 좀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용급에서는 좀 꺼려하는 그런 케이스이기는 해요. 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맥 케이스를 계속 겪어보고 시술을 했었기 때문에 네. 환자분도 강릉 쪽에서 오시는 환자분이셨는데 그쪽 지역 치과에서 다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저희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상악동 시술을 할 때 하고 나서 좀 봉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사후 평가가 잘 안 돼서 네네. 아무래도 상악동과 구강이 뚫려 있는 상태로 오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악동이 코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코랑 상악동이랑 입이랑 뚫려 있어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시술을 먼저 하고 뼈 이식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진짜 그런 수술은 아무 데서나 못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수술 케이스도 고난이도고 네. 시간도 꽤 수술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을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일반 의용급에서는 좀 꺼려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윤이라든지 이런 걸 또 생각하시게 되면 또 하기 좀 꺼려하시기도 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가능하네요. 자, 다음 증례 또 알아보겠습니다. 상악동 같은 상악동이네요.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세요. 교정을 또 실패하신 경험을 가지셨네요. 이분 사연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사연을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이분은 60세 남자 환자 분이시는데요. 네.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오셨었어요. 근데 입안에 교정 장치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정 장치가 봤을 때 치아를 거의 못 살리는 치아를 교정을 계속 하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교정을 하는 것보단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설득드렸던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결국 환자분은 교정치과에서 계속 교정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교정이 계속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냥 임플란트를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뼈도 많이 없고 해서 양쪽으로 상악동 이식술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식립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네. 나중에 지금 환자분이 많이 바쁘신지 리콜을 잘 오지를 못하세요. 제가 몇 번 전화를 계속 드리긴 하는데 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교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니 60세이신데 교정 장치를 끼고 있는 것들도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왜 계속 교정을 고집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은 법 발치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발치하기 싫더라도 되지 않는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교정을 시도해보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말을 믿고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치주가 너무 많이 안 좋으신 분이고 이런 동요도라든지 치아의 동요도가 너무 심해서 네. 교정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피해는 오롯이 다 환자가 가져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까우셨겠네요. 네. 예, 다음 분 한번 또 봐볼게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이시고 치아 관리가 잘 안 되신 분이신데 또 상악동 이식술을 하신 분입니다. 와, 이렇게 뼈 이식제 같은 게 보이네요. 나이가 되게 좀 젊으신데 네. 그런 또 수술을 받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위쪽
이제 위턱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상악동이 있기 때문에 뼈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악동 이식술을 좀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는 이게 치아 부위가 27번이라고 하거든요. 예. 제일 끝에 있는 치아인데 그 끝부분에 있는 치아에 하나가 빠졌을 때 상악동 이식술을 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 됩니다. 아무래도 잘 시야 접근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입도 많이 이렇게 열어야 되고 해서 좀 고생스러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뼈가 너무 없는데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장기적으로 오래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힘들더라도 뼈 이식을 충분히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러게 앞으로 이제 사실 날이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35살이시면 앞으로 한 진짜 4, 50년 계속 더 건강하게 치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 보셔도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명이라는 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뼈도 이제 녹게 되고 주변에 치주염도 좀 생기게 되고 하는데요. 그래도 잘만 사용을 하시면 20년 정도는 거뜬히 또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임플란트는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워터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뭐 워터픽이 고유명사, 이게 상품명이긴 하지만 네. 그냥 약간 요즘에는 고유명사처럼 쓰기도 해서 네. 그런 물로 나오는 그런 구강위생용품이 있어요. 네. 그런 걸 꼭 사용을 하셔야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워터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완전히 네. 워터픽, 치실, 치간 칫솔 뭐 이런 걸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워터픽이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양치를 하고 나서 예. 치실만 하게 됐을 때 그런 아주 작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질 않아요. 네. 아무래도 치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것들, 시금치라든지 이런 우리가 야채 같은 것들이 꽉 꼈을 때, 예. 아무래도 섬유질의 그런 고기 같은 것들이 꽉 꼈을 때 딱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아주 세세하게 남아있는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빠지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압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준 게 워터픽이라서 당연히 치실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하지만 치실도 하고 워터픽도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본다면 예. 저는 워터픽에 더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워터픽을 이제 계속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찝찝해서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습관을 들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게 그런 구강위생 용품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치아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네. 꼭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칫솔질을 하고 나머지 이제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는 음식물들을 워터픽으로 하면 제일 좋겠네요. 네,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세요. 예. 칫솔질 전에 해야 되냐, 후에 해야 되냐 자꾸 그러게요.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팁을 드리자면 양치를 하고요. 네. 이제 입안으로 물을 헹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입안으로 물을 헹구지는 않고 워터픽으로 그냥 헹궈버립니다. 아. 그러면 입안에 뭐 거품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는데 물로 그냥 헹구면 금방 하겠지만 워터픽을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걸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워터픽을 해서 입안에 있는 거품들을 다 제거를 하고 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치실을 한 번 더 해준다든지 그런 굉장히 식으로 좋은 좀 하고 팁이네요,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확실히 더 개운하신 거죠? 네, 훨씬 더 개운합니다. 아무래도 물로 쏘니까요. 우리가 세차할 때도 물 청소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퀴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치과에 더 안 와도 되나요? 아무래도 워터픽 잘 사용하시고 양치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케일링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정말 스케일링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워터픽 덕분인가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너무 잘 지켜주셔서 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해 볼게요. 잇몸뼈 소실로 인한 발치 및 임플란트 하신 분입니다. 62세 남성분이시고요. 치아가 뿌리째 이렇게 보여져 있네요. 네. 네, 이분은 어떤 증상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를 하신 분이긴 한데요. 네. 이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음, 신경치료를 하기는 하셨는데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신경치료를 하셨던 분이라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을 하면 펄포톰이라는 그런 신경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보통 유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영구치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뭐 요즘에는 또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불완전하게 안에 있는 신경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신경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셔서 결국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던 그런 케이스로 기억됩니다. 네. 그런 치료하는 방법도 계속 진화되고 또 새로운 더 좋은 방식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재료 자체가 획기적으로 계속 많이 바뀌고 있기 재료요. 때문에 그 재료를 이용해서 기술도 같이 발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실험적인 시술도 많고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시술을 할 때는 환자분한테 항상 고지를 드리고 시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하지 않고 시술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롯이 이제 피해는 환자분이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시술을 결정을 할 땐 최대한 다 듣고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공부는 끝없이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긴 하지만 네. 저도 임플란트를 하면 할수록 힘든고 어려운 게 임플란트더라고요. 더 뭔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 제가 그 기술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또 더 좋은 기술이 되면 이제 그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술이 임플란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면 할수록 더 치료의 결과도 그렇고 더 완성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했던 그런 내가 레지던트 때 했던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조금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도 보이게 되고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전반적 잇몸 퇴축 및 동요도로 인한 임플란트. 남성분이시고 67세분이세요. 네, 이분은 어떤 사연과 또 증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일단 먼저 그 동요도라는 말부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요도라고 하는 건 치아가 이제 흔들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풍치 때문에. 풍치라고 하면 우리가 뿌리를 잡고 있는 뼈의 양이 많이 흡수가 돼서 예. 뼈의 양이 없다 보니까 뿌리를 잡는 뼈가 없다 보니까 치아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동요도, 치아 동요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전반적으로 퇴축돼 있긴 하지만 네. 치아 한 개가 유독 동요도가 심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동요도가 심한 케이스는 보통 유독 치아 한 개가 동요도가 심한 케이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치아가 파절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치아가 힘을 많이 받아서 뭔가 부정교합이나 교합이 좀 좋지 않아서 그쪽 치아만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네. 뭔가가 동요도가 급격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네. 많거든요. 이 환자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음. 예. 봤을 때는 치아가 금이 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금이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아주 잔금이 좀 심하게 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뼈가 급격하게 소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 뼈가 깊숙이 그 부분만 흡수가 돼 있지만 더 넓게 나중에는 퍼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치아도 영향을 받게 돼서 결국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땐 빨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주변의 뼈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방치하면 여기저기 계속 퍼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진료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정 진단이 좀 잘못된 분이셨나 보네요. 공간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하신 여성분 27살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어린 되게 이쁘신 환자분이셨어요. 되게 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시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아무래도 서구적으로 입을 넣고 싶다라고 아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쪽 다른 치과에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치아를 뒤쪽으로 밀어넣는 교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또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이 좀 되기 때문에 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진단이 미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발치를 했는데 그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공간을 폐쇄하기에는 또 너무 진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다른 데서 치료를 받고 오신 것도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 보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네, 또 맞습니다. 같은 의사분들의 진단을 또 존중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네.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런 환자분
있으셨어요? 네, 뭐 임플란트 케이스로 얘기를 하자면 예. 아무래도 뼈 이식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당연히 내가 5년밖에 안 쓰겠다, 뭐 3년만 쓰고 그냥 버티겠다라고 네. 한다면 굳이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도 충분히 그까지는 버팁니다. 근데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선 뼈 이식을 튼튼하게 해놓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단가도 저렴하고 아무래도 많은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뼈 이식이 들어가게 되면 시술 시간이 또 길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뼈 이식 없이 그냥 또 뼈 이식을 또 하게 되면 비용도 또 커지니까 그렇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싼데 또 말씀을 또 하시니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뼈 이식 없이 막 심게 되면 어. 정말 그런 엑스레이를 봤을 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거는 오래 못 쓰는 임플란트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딱딱하거나 질긴 거는 좀 삼가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원장님이 뼈 이식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분이 그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치과에서 뼈 이식 필요 없는데 왜 너는 그러니까요. 뼈 이식을 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최대한 뼈 이식 가격을 최대한 낮춰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렇죠. 최대한 그래도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 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네. 있으시겠네요. 네. 예, 다음입니다. 치조골 성형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하신 여성분이시네요. 잇몸이 되게 약간 울퉁불퉁하세요. 네. 네, 이분은 어떤 증상과 사연이 좀 있으셨나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보통 이제 뼈가 부족한 부분은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은 너무 과잉의 뼈가 옆에 남아있던 그런 부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잉의 뼈가 외골증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과잉의 뼈가 있으면 그런 과잉의 뼈로 인해서 볼이나 혀에 자극을 줘서 염증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하고 이 부분에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외골증이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에는 또 뼈 이식을 하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잉의 뼈라고 하면 뼈가 과잉적으로 더 많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체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뼈를 10대 때 가지고 있는 뼈가 아직까지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뼈는 흡수가 되고 계속 생성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치아 치조골도 우리가 이 꽉 깨무는 습관이라든지 치아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 주변에 있는 뼈가 스스로 반응을 해서 좀 뼈를 더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혀라든지 볼에 자극을 또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교합력이 굉장히 크신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외골증이 좀 있는 그런 환자분이셔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 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원장님. 네. 마지막 증례인데요. 상악동 거상술 리퍼 사례입니다. 다른 데서 치료받으시다가 오셨나 보네요. 남성분이시고 50세 분입니다. 네. 어떤 사연과 어떤 증상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위턱이라는 부분은 네. 이제 뼈가 상악동이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요. 비강이라는 구조물도 있고 상악동이라는 구조물도 있고요.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이 치조골 양이 굉장히 계속 흡수가 됩니다. 네. 이제 자극이 없기 때문에 뼈는 없어도 된다라고 인체는 반응을 해서 뼈가 점점 흡수가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뽑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던 환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치조골 양이 1mm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환자분이셨고요. 네. 거의 구강이랑 상악동이랑 뼈가 1mm밖에 그런 되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 타치과 원장님께서 뼈 이식 양도 굉장히 많고 수술도 좀 고난이도라서 저희 병원에 그냥 상악동 거상술만 좀 상악동 거상술에 뼈 이식술만 좀 해달라고 의뢰를 주셨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게 제가 뼈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은 리퍼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임플란트까지 한 건 아니신 거예요? 네, 그냥 저 상악동 뼈 이식술을 해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한테 상악동 뼈 이식을 의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은 이제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의뢰 주셨던 그런 원장님한테 가셔서 이제 안전하게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력 진료를 또 하시는군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끼리. 네, 아무래도 네, 좀 그런 부분에 미진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좀 요청을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또 15개 증례를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요. 네, 네. 임플란트가 그냥 단순히 꼭 이렇게 심고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 사연도 있고 다 증상도 정말 가지각색이고 치료 방법도 정말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마다 또 그 환자분에 맞게끔 치료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오늘 콘텐츠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네. 뒤에 저희가 저 산타크로스를 갖다 놨어요. 네. 인스타에서 보기도 하셨는데 저렇게 아기자기한 면이 또 있으시네요. 네, 제가 의외로 저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뭐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그러세요? 네, 제가 뭐 아무래도 그런 캐롤도 되게 신나기도 하고요. 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편이라 예. 뭔가를 꾸미고 싶은데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설치하기도 힘들고 직원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하기도 해서 네. 뭘 갖다 놓을까 고민하다가 저런 플레이 모빌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아주 귀엽습니다. 예. 잠깐만요. 됐다. 예. 그 뭐 제가 또 저도 30대 때부터 원장님을 또 봐왔고요. 저는 벌써 애가 둘이 있거든요. 네. 올해도 또 결혼을 안 하셨어요, 원장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또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내고 싶기는 한데요. 네.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아직도 뜻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네, 안타깝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많은데 예. 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인스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글도 올라오고 또 요즘 또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오셔서 또 친구 맺어주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날도 되게 부쩍 추워졌잖아요. 네. 요즘 또 감기도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럴 때 건강을 좀 유의하라는 이런 메시지와 또 연말 간단하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제 12월 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3년이 끝나는 달이기도 하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요즘에 또 감기도 부쩍 추워져서 독감도 유행이기도 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연말이라고 술 많이 드시고 또 넘어지시고 하시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으시니까 항상 절주 좀 하시고 유의하시고 2023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